왔습니까? 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따라오실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조금 살 더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프린트물 요거도 내년 6월 전까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쯤 되면 이제 문제풀이 하고, 그때쯤 되면 이 내용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파트 끝날 때마다,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참고용으로 그걸 한 번씩 고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 이거 봤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주로 이런 내용 나온다더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 한 번씩 짧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잔금 주고 등기 넘겨오는 겁니까? 등기 받고 잔금 줍니까? 잔금 주고 등기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계약할 때 잔금 받고 등기 넘겨줘야 됩니까? 아니면 등기 받고 잔금 줘야 됩니까? 예, 그렇죠. 동시에 이행해야죠. 왜냐하면 잔금을 먼저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등기를 제때 안 넘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딴 마음 먹고.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틈만 나면 뭔가 어길라 그러고, 뭔가 자꾸 자기 좋을 대로 자꾸 해석하고, 뭔가 자꾸 벗어나려고, 일탈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다,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먼저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등기 제때 준다는 보장 없고요. 등기를 먼저 받았다라고 하면 잔금 주는 거, 그것도 이제 답답할 게 없으니까. 원래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행하자. 그게 제일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동시행위 항변권입니다. 그러면 자, 요 동시행위 항변권은 자,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자면 2월 1일 날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4월 1일 날 이제 잔금 주면서 이렇게 등기 넘겨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갑이라는 애가 자기 등기는 안 넘겨주면 4월 1일 날, 야, 너 4월 1일 날 잔금 주기로 했으니까 잔금 줘야지 해가지고 잔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갑이 제때 등기 넘겨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을도 등기 먼저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잔금을 제때 준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동시에 행하자. 그게 제일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위 항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그래서 갑이 자기 등기 안 넘겨주면서 여기서 야, 계약서 보니까 4월 1일에 너 내한테 잔금 주기로 했네. 그러니까 잔금 주라. 하면 갑은 뭡니까? 네 거 주라. 그럼 내 거 해줄게 해서 동시행합시다라고 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3월 1일 날, 야, 3월 1일 날 너 내한테 중도금 주기로 했네. 그러니까 중도금 주라고 할 때 을이 싫어. 난 너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중도금 안 줄 거야 해서 여기도 중도금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동시행은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지. 자, 등기하고 중도금 이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이거는 동시행이 아니라 뭡니까? 야가 선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선이행을 해야 될 사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은 자, 동시행하자. 나는 잔금 못 주겠다. 혹은 중도금 못 주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536조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조문 한번 보십시오.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자, 1항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갑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쌍무계약, 우리 뭡니까?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 을은 상대방 갑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갑이 뭡니까?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등기 넘겨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즉,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즉, 갑의 채무가 변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즉, 갑이 을한테 중도금 주세요라고 할 때 얘는 싫어. 나는 등기 받을 때까지는 중도금 안 줘.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보니까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야는 자기 채무 거절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래하지 아니하다라는 이게 결국은 선이행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 어렵죠? 자, 근데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스럽게 조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은 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리고 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근데 뭐 계약법 계약 지금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조금 쉽게 요래 나오고요.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나중에 매매나 이런 데 가보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조문을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고, 민법 총칙에서도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면서 제가 나중에 교재에서 제가 조문을 읽으면서 요거는 조문을 좀 별표해 놓으십시오 해서 그렇게 몇 개를 조문 자체를 별표를 몇 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건 뭐 응용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 외워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조문이 이래 나오니까 그거 이해해 가지고 이 조문이 이런 의미라더라고 하는 거 이해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자, 2항 한번 봅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 이게 바로 당사자 일방 을이 상대방 갑한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 즉 선이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중도금.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즉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행 주장할 수가 있다. 그건데 요거 2항은 뭐냐라고 하면 요거 보십시오. 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 즉 선이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넘겨주세요. 그때까지는 나는 이 돈 못 줍니다. 라고 해서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처럼 선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죠. 그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갑이 건설사입니다. 자, 을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몇 번, 뭐 1차, 2차, 3차, 4차에서 이렇게 중도금 몇 번 내고 잔금 줄 때 뭡니까? 잔금 받으면서 등기서류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을은 여기 가가지고 이제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중도금에 대해서는 을은 동시행 주장을 못 합니다. 선이행 의무를 지니까 이건 돈은 미리, 중도금 미리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을 입장에서는 자, 갑건설사가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갑건설사 넘어간다더라. 그리고 갑건설사 사장 도망갔다더라. 부도 난다더라. 그래갖고 뭐 하청업체들 뭐 레미콘도 안 넣고 이제 뭐 거의 부도 난다더라.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살 떨린다라는 겁니다. 그 장에서 건설사에서 뭡니까? 사장님 오늘 중도금 넣는 날인데, 2차 중도금 넣는 날인데 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내라 그런다고 돈 다 냈는데 여기 가가지고 잔금 내니까, 자, 지금 갑건설사가 뭡니까? 우리 망했는데. 이래 되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자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부도난다 이런 소리 막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선이행하라는 겁니까? 동시행하라는 겁니까? 동시행해라. 그래서 이게 난 살 떨려갖고 돈 못 넣겠다.
이게 뭡니까?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해 항변권. 말 잘 지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요리 부릅니다. 즉, 선의행 의무에 있는 자도 너무 살떨린다. 이래 되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살떨린다라는 말을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요리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니다. 밑에 그림 보니까 자,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하고 요래 되는데 자, 갑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을한테 잔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을은 이를 지급해야 되는가? 아니죠?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갑이 을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이를 거절할 수가 있나? 안 되죠.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의행입니다. 등기에 대해서. 이때는 거절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그리고 뭐 요건은 나중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자, 동그라미 1, 2, 3, 4 해서 요래 나오는데 효과 그 뒤에다가 효력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제목 뒤에다가 그냥 요래 하나 써놓고 가죠. 거지 상상 동자상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잠 안 오면 그냥 몇 개 외우십시오. 거지 상상 동자상 거지 상상 동자상 이래 외우다 보면 이제 밤에 잠 한 장도 안 올 겁니다. 불변의 밤이 될 겁니다. 하여튼 거지 상상 동자상에서 고려 해놓고 한번 봅니다. 그 굵은 글자입니다. 거지 상상 쭉 내려오면 되겠죠. 이행 거절할 수가 있다.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된다. 상계 금지가 된다. 상환 이행 판결한다라는 요 말 나오죠. 이게 거지 상상이고요. 3번에 상계 금지된다라고 할 때 그거 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금지됩니다라는 그 말 나오죠. 그게 동자상입니다. 그래서 거지 상상 동자상 이렇게 중얼중얼 몇 번 해놓으십시오. 예, 해놓으면 이거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거지 상상 동자상 거지 상상 동자상 요래 해놓으면 요렇게 입에 딱 붙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2월 달쯤 돼서 제 설명드릴 때 들으면 요게 거지 상상 동자상이구나. 그게 더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자, 요까지 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효력 부분 요번 특히 좀 유의해 놓으십시오. 하나 외워놓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서 나오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본 겁니다. 자, 프린트물 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 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건데, 자, 어차피 1월 달에도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때 또 들으시면 되는데, 자, 또 나오는 내용.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법률행위, 즉,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효는 항상 따라 나온 게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중고 있으면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가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참고 삼아,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 즉, 선이 모릅니다. 악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라는 사실을 알고 막 써버렸다. 이래 되면 악이 되는 거고, 무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돈을 매매대금을 일부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선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도박행위. 자, 딴 애가 나쁜 애라 그래,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까? 이런 애가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는 나쁜 놈이고 멍청한 놈입니다. 따야지.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돈 잃은 애가 이거 무효니까 돈 돌려주고 그만하자 라고 하면 돌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는 무효긴 무효인데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746조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데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해당이 돼서 원칙적으로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까지입니다. 요것도 1월 달에 우리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취소입니다.
일단 취소는 취소 사유 4개가 암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제사강착. 자, 제사강착. 제한능력자입니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에 의해서 미피피 야들입니다. 그리고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즉 협박당했다, 착오 일어났다. 이래 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사유로 제사강착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습니다.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만 참고 삼아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야는 선악불문하고 뭡니까? 현존이익 있는 거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하여튼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그리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으로 무효하고 똑같이 간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취소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해제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그 사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불이행. 자, 아까 채무불이행 봤죠?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근데 이게 결국은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봐도 되고. 조금 있다가.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 취소도, 죄송합니다.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도 취소처럼 똑같이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거로 된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548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 의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야는 선의하게 안 따집니다. 선악불문. 그리고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도 이익 현존 여부 불문. 그리고 야는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받은 이익이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까? 이자까지. 이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쳐줘야 됩니까? 받은 날부터. 됐죠? 그게 548조입니다. 요겁니다. 그래, 앞에서 제가 요까지를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우리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해제 효과에서 548조 조문 나오죠? 근데 조문은 그냥 뭐 한번 보시도록 하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해제가 되면 소원, 손해해서 3개 나옵니까? 이게 해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원, 손해, 여기서 다 보신 내용 보십시오. 해제를 하게 되면 뭡니까?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요,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손해 보셨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찌끔찌끔 어디선가 나왔던 거를 다시 이어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뭐 들은 적 없다,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소원, 손해 외워놓고 이제 앞부분 가가지고 이거 할 때, 대충 소원이 이거구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따로 별도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고려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민법이 이렇게 쭉 실 풀리듯이 쭉 풀리면 좋은데 민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털실 꼬여듯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뽑아내다 보면 어딘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거 안 풀리네 해가지고 딱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털실 이렇게 뽑다 보면 이렇게
동가리 요래 몇 개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이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 여러분들이 장기 계획으로 난 한 5년 정도 민법 공부 한번 해볼래. 이래 되면 이거 안 끊기고 이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자고 지겹도록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민법 연구해가지고 하면 중개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거 거지 상상 동자상이니 소원 손해니 전해 일대 저전 손해니 이런 것들을 계약법에서 몇 개 이렇게 자꾸 외우게 만드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이해하면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깨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시험장 가면 1분에 한 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면 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원 손해 모양이네. 그리고 이게 전해 일대 저전 손해 모양이네 해서 이래 풀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근데 이해하고 이래 풀다 보면 뭐 5분에 한 문제 같으면 뭐 10문제 딸랑 풀고 30문제 이게 막 찍혀요. 그러니까 암기를 일단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고 나는 그래 암기 빼놓고 내가 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요즘 전화번호 못 외우시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치매가 온 겁니다. 안 됩니다, 이제. 하도 그냥 입력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몰라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에 뭐 하여튼 휴대폰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전화 그거 있을 때는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그거 다 누구 집에 누구 집에 누구 해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친척들 가족들 간의 전화번호 그거는 한 20, 3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걸요. 근데 지금 외우는 번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안 쓰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외화 버릇하면 뭡니까? 또 외화집니다. 안 써갖고 그거를 그 기능이 잠시 그러니까 숨어 있다 뿐이지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외우고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그리 많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쭉 나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요 정도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만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냥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게 뭐 소원 손해가 이거구나.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잊어버리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또 보면 되는데요. 또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눈에 자꾸 노출을 시켜 놓으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자, 요 지금 효과 부분 소원 손해는 이미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채무불이행 이 사유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앞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크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행지체라는 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고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 자, 그래서 그거는 다시 14페이지를 앞부분에 넘어가 보십시오. 자, 4번에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에서 법정,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해제권은 발생 사유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이행지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고 불완전 이행에서 요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혹은 이거 불완전 이행이에요, 뭐 이행불능이에요 골라보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는 뭡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지체는 어떻고 불능은 어떻고 이렇게 결론 부분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행을 안 해주는 거, 그게 채무불이행입니다. 넓게 보면 의무자가 뭐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 그게 의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돈 떼먹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근데 갚아야 되는데 언제가 내가 갚을게 약속했는데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안 갚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저 은행이 열받아서 경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하니까 은행은 아까 피담보채권의 범위 해가지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를 지연배상이라고 열에 불렀지 않습니까? 요거 1년분 그리고 실행비용에서 자 보십시오.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우리 이거 봤지 않습니까? 손해. 예,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거를 지연배상이라고 열에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불완전 이행이니 요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돈 안 갚고 질질 끌고 있는 거 그게 이행지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자, 이행지체가 되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지연배상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연체이자 문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왜 불능 기억나십니까? 집에 불 났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에 불이 나버렸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잘못해가지고 예,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나버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행지체는 아니죠. 지체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게 지체입니다. 근데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행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불가능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불능이다라고 이행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행불능 이것도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요거를 자 요건 한번 보고 나가십시오. 요래 부릅니다. 전보배상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나올 텐데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정식 시험 범위 나인데 전보배상이니 지연배상이니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넓게 보면 뭡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대중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래 부르기도 하고요. 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뭡니까?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요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갑이 요 집을 예를 들자면 5억에 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5억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이라는 애가 돈만 받고 집을 안 넘겨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체입니다. 예, 이행지체.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얘가 자, 5억을 줬는데 야가 괜히 아이고 5억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가지고 막 이 야가 전화도 안 받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 이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 전화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짐 다 빼가지고 컨테이너를 몇 개 사가지고 이 컨테이너에서 지금 한 며칠 있는 바람에 50만 원 안 써도 될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간방에 자, 하루에 5만 원 곱하기 열흘 동안 해가지고 45만 원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갑이 을한테 약속대로 약속한 날짜에 만약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라고 하면 갑이라는 이 돈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가 질질 며칠 열을 끌었네. 열을 끌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뭐 잠시 해외에 갔다 와가지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성기소리 쏟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야는 열흘 동안 넣는 바람에 안 써도 될 돈 얼마입니까?
95만 원 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배상은 결국은 원래 급부, 즉 등기는 넘겨받고 추가로 뭡니까? 네가 정상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이거 그리고 이거 45만 원 됐죠? 이거는 왠지 아시겠죠? 하루 서비스 됐죠? 그리고 원래 50인데 열흘 그래 괜찮 그러니까 뭡니까? 뺐다 5만 원 해가지고 그래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95만 원 이게 지연배상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야한테 5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야 5억 원을 줬는데 야가 이거를 병한테 6억 원에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 집 사가지고 이거를 정한테 7억 원에 팔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가 6억 원에 이렇게 팔아먹는 바람에 야는 이제 이 야한테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자, 이래 되면 이제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때 전보배상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정상적으로 이 집이 넘어왔으면 야는 얼마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2억. 요겁니다. 요게 전보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배상은 원래 급부, 즉, 등기 대신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배상은 뭡니까? 등기도 받고 늦었기 때문에 추가로 95만 원 됐습니까? 요건데, 자, 뭐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고 하여튼 요런 용어, 지연배상이니 전보배상이니 요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손해배상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문이 없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야 근데 조문도 없는데 왜 논의를 하는가? 이게 원래 우리 법이 독일법을 뺏겨온 겁니다. 직수입한 건 아니고 자 일본 놈들이 독일법 뺏기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뭐 일본 그 뭐 옛날에 뭐 한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일본 밑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본의 아니게 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일법을 뺏겨왔는데 독일에 보면 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자 보시면 아시겠죠. 요게 544, 545, 요게 546 조문이 그리고 각본대로 하면 불완전 이행은 547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문. 근데 547조는 불완전 이행이 아니라 뭐 불가분성에서 딴 조문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완전 이행은 없습니다. 그럼 이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애가 뿅아리 장사, 을이 닭 장사입니다. 그래서 자 을이 갑으로부터 뿅아리를 사갖고 이거를 자 길러갖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뿅아리 10,000마리를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 500원씩 해가지고 뭐 500만 원. 요래 돈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놈 인간이 돈만 받아먹고 뿅아리를 안 주더라는 겁니다. 뿅아리가 한 10만 마리쯤 삐약삐약 끓이면서 기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받아먹고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렇게 10,000마리에 500만 원 해가지고 팔기로 했는데, 야가 이 10만 마리를 정한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뿅아리를 공급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번에는, 자, 얘한테 지가 사육하는 10만 마리 중에 10,000마리를 줬습니다. 얘한테. 근데 그 중에, 자, AI. 인공지능 말고 조류독감 조류독감에 걸린 애가 몇 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뿅아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뿅아리 10,000마리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기존에 얘가 키운 닭까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뿅아리 10,000마리 분명히 받았는데 키우던 닭까지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체도 아닐 것 같고 불능도 아닐 것 같고 근데 결국 뭡니까? 닭 다 죽어서 손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지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독일에서 뭡니까? 야 이걸 불완전 이행으로 하자. 그래서 이행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야가 500만 원 주고 산 거는 병든 닭을 주세요입니까? 건강한 뿅아리 100만 마리가 병강한 거.
근데 그 중에 안 강한 애들이 몇 명 숨어 있어갖고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행이 불완전함으로 됨으로 해서 확대 손해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이거를 불완전 이행으로 하자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조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불완전 이행 이게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문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지문에 뭐 불완전 이거 나오면 큰일 났다. 이거 본 적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오면 뭡니까? 재수 5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야 4개 중에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 요거까지 합쳐서 요렇게 학자들이 요런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런 사유가 생기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해제가 되면 뭡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 해제 사유 즉 소위 말해 제사강착처럼 채무불이행 사유가 어떤 게 있다라는가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고 실제로는 그 2개인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그냥 책에서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가 있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소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소원인지 손해를 남들한테 주는 게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원 손해 소를 왜 안 놓으십시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시고 뒤에 있는 거, 그 담보 책임하고 뒤에 있는 게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이것도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화장만 고치고 오십시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